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공부 각자 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물론 나는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은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고 자기 방법과 비교도 해보고 선생님께 내 방법을 좀 얘기도 해보고 좀 문제가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도 얘기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암기 과목을 쓰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이 좋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신과 잘 맞으면 좋은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계속 쓰면서 공부한다고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쓰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니까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외워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시험을 굉장히 망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본인이 쓰면서 외우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맞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좀 비교해 보시고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은 공부 방법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잘 캐치해내는 것도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부해서 얻는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여러분의 기본 능력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공부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5번 문제를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핵심 문제 5번 남았거든요. 그거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우선 문제풀이 보시죠. 점 2,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 이 문제 별표 좀 하시죠. 제가 중요하다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접선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접선 구하는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울기 m을 알려줄 때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접점 x1, y1이라고 놓고 요걸 알려줄 때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알려줄 때 잠깐 볼게요.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요. 어떻게 했었냐. 일단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 만약에 2다라고 한다면 기울기 2인 건 이쪽에도 생기니까 2개다 해서 이건 2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공식도 원리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접점을 알려줄 경우에는 아예 접하는 점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점에서 접선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접선 하나 나온다. 그리고 이때도 공식도 원리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요. 세 번째로 이렇게 2,1에서 그은 접선인데요. 2,1도 선생님 일종의 점인데요. 그런데 이 점이 뭐냐면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했던 접점은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주고 거기서 접선인데 지금 요 케이스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주고 거기서부터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원 밖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대입해보면 되겠죠. 2,1을 대입해보면 4하고 1이 나와서 여기가 5인데 여기는 1이랑 다르죠.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원 밖에 한 점을 주고 이 얘기예요. 원 밖에 한 점을 주고 그때 접선을 완성하는 문제가 이제 2번 문제고요. 이 케이스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을 주고 할 때는요. 이때 그 접선은 몇 개가 나올까요? 2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역시 2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접선의 개수를 알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우선 그렇다면 지금 할 내용은 요거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원 밖에 한 점을 구하는 거는요. 아쉽게도 공식이 딱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을 활용해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우선 이 점을 알려주긴 했지만 이 점 기울기를 알아야 접선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m이라고 놔볼게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저는 y는 mx,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아니까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나중에.
접선이 되고요. 이게 정답이 될 거거든요. 근데 m을 지금 모르니까 m을 구해서 넣어야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m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이니까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거 이용하시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중심인 0,0에서 지금 그림 상황이 밖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그은 접선이니까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라는 거 이용할 거라고요. 됐나요? 따라서 요 직선을 완성해 보시면요. mx-2m에 더하기 1에 y를 뺄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순서를 좀 예쁘게 정리할까요? mx-y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요. 이렇게 놓으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고요. 그게 바로 r과 같다고 놓을 겁니다. 됐죠? 시작합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00을 지워버리면 대입해서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반지름 r과 같으니까 1이랑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m제곱 더하기 1의 루트를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따라서 제곱하시면요. 어차피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더하기 1이 되고요. 이거 넘긴 다음에 제곱하시면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3m제곱에 마이너스 4m이 0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운 좋게도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죠. 3m 마이너스 4니까 m이 0 아니면 3분의 4죠. 따라서 m이 0인 경우와 m이 3분의 4인 경우로 나누어서 결과를 쓰시면 돼요. m이 만약에 0이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우리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접선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요. m이 0이면 여기 넣으면 뭐가 되죠? y는 1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 m이 3분의 4면 여기다 3분의 4 넣으면 되죠? 그래서 y는 3분의 4의 x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이게 정답이 돼요. 물론 모양이 안 예쁘니까 정리는 하셔야겠죠? 저라면 3을 양쪽에 곱할까요? 3y 4의 x 마이너스 2 여기는 3이 되겠죠? 따라서 3y는 4x에 마이너스 8에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5겠죠? 따라서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아까보다 훨씬 형태가 예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답이 2개 나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푸는 방법은요.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아는 상태에서 점을 넣어서 이제 접선 하나 완성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접할 때의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를 알 때 접선 구하는 원리의 증명과도 같고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랑 비교해서 두 번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얘기라 방법 두 번째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쵸? 또 책에 따라서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써놓은 책도 있지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어떤 책이든 어떤 선생님의 설명이든 들으실 때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의미 있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갈 거예요. 역시 공식은 없지만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2,1에서 그은 두 접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접점을 알면 공식이 있으니까 접점을 설정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접점을 x1, y1이라고 설정을 그냥 해버리세요. 응? 그러면 그때 접선이 누가 되냐면 x1x에 y1, y는 r제곱이니까 1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라는 게 접선이니까. 응? 근데 x1하고 y1은 우리가 모르는 점이니까 그거를 구해서 넣어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x1, y1을 구하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접선이 요거나 요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접선 위에 있는 점이 2,1 아닌가요? 그러니까 2,1을 요 접선에 대입하면 성립은 하겠죠. 따라서 이 1을 여기 대입하세요. 이 1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 x1, xy에 대입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y1은 1이다. 일단 요 식이 하나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 목표는요. x1, y1을 잘 구해서 노란색 박스 친 그 식에 넣어주고 그 직선을 정답이야 라고 내놓을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또 단서가 되는 식이 뭐가 있냐? 안 써먹은 조건 중에 이 접점을 지금 x1, y1이라고 놨는데 우리가 x1, y1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인 거 아시겠죠? 접점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 성립해요.
따라서 x1의 제곱이랑 y1의 제곱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x1, y1에 관한 식이 2개가 나왔고요.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 식 2개 나오면 풀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요 2, 3번을 연립하면요. x1, y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한 x1, y1을 아까 얘기한 노란색 박스에 대입해서 정답이야 할 거라고요. 자, 이제 2개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1을 1-2x1으로 넣고 대입할까요? 어찌됐든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따라서 y1을 1-2x1이다. 이렇게 놓고 지금 대입할 참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x1 제곱에 요거 바로 전개해도 될까요? 제곱 1-4x1에 더하기 4x1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1이다. 제곱한 겁니다. 바로.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5x1의 제곱에 4x1을 한 게 1은 없어지네요. 0이 나오네요. 그러면 x1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x1으로 묶어주시면요. 5x1에서 4를 빼니까 x1이 0 아니면 5분의 4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일로 오세요. x1이 5인 경우랑 다시요. 0인 경우랑 그 다음에 x1이 5분의 4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1이 0이면 y1도 구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대입했던 식이 y는 1-2x1에 이걸 대입한 거니까 0 넣으면 1 나오죠? x1에 5분의 4 넣으면 1-5분의 8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나와서 y1은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박스 친 식에 대입해서 정답이야 할 거니까 요 경우라면 그때 접선은 누가 되냐? 같이 따라오세요. x1에 0 넣으시고 y1에 1 넣으시면 y만 남죠. 1. 요게 일단 하나의 접선이 되고요. 요거는요. x1에 5분의 4 넣고 y1에 마이너스 5분의 3 넣고 1.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2개 쓰시면 돼요. 이 식의 양쪽에 5를 곱해서 정리하면 아까 구했던 식과 똑같이 나올 거고요. 요거는 그럴 법한 게요. 이게 이제 원 자체가 이렇게 1,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2,1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접선이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y는 1이라는 x축의 평행한 접선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특수하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풀이로 다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책에는요, 요 두 번째 풀이로 돼 있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풀이로 알아두시면 좀 좋겠고, 요 풀이로 했을 때 빠지는 그런 거 없이 다 이제 나오니까 두 번째 풀이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첫 번째 풀이도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 다 한번 해보시고 더 쉬운 걸 쓰시는데 두 번째를 좀 더 여러분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제 원까지 마무리할 거거든요.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원이 뭐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원이라 보통 학생들이 좀 어려워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원의 접선 부분. 근데 지금 했던 설명들 찬찬히 기억하시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마 원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은 도형의 이동을 넘어갈 건데요. 우선 오늘 목표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 진도 시작해 볼 거거든요. 같이 한번 목표 확인하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 단어는. 근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다른 단원에 활용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을 모른다 그러면 다른 단원을 배우실 때 문제가 생길 정도의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우선 1번부터 좀 보시죠. 자, 칠판을 보시는데요. 일단 수학적으로 어떤 도형이나 점을 이동시킨다고 했을 때 이동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수학에서 도형을 이동시킨다고 한다면요. 도형의 이동 이렇게 얘기하면요. 크게 사람들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생각해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근데 평행이동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옆이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X축으로 간다, Y축으로 간다,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 Y축으로 평행이동한다 이런 게 붙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어느 쪽으로 간다, 어느 축으로 간다 이 말이 붙을 거고요. 또 하나는 X축으로 1만큼 간다, X축으로 2만큼 간다 이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간다는 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행이동은 밀어주는 얘기입니다. 위아래로 막 밀어주는 거. 자, 그 다음 대칭이동은 뭐냐면요. 어떤 도형이나 점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이동시킬 때 두 번째 방법은 대칭이동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요. 접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데칼코마니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런 거를 종이를 두고 여기다가 뭔가를 그려가지고 접으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그린 다음에 한쪽만 그렸는데 그걸 반을 접어서 이렇게 펴면요.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대칭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근데 대칭이동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접었는지가 필요해요. 이 접힌 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대칭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축으로 접었는지 이게 정보에서 필요로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이동은 어느 축 대칭을 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혹은 꼭 축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는지 그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얘기는 제가 다 해드렸는데요.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기본은 뭐냐면요.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지 형태를 변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형의 형태, 점의 도형의 모양 있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옆이나 위아래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접어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보존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입니다. 점의 평행이동부터 가시죠. 저랑 예제를 잘 보시고요. 예제를 통해서 규칙을 일반화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반화된 규칙으로 계속 문제풀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선 제가 점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은 크게 점하고 도형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요 평행이동이요. 점하고 도형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할게요. 우선 점을 평행이동 시킬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5,4라는 점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느 쪽으로 얼마큼 이동시킨다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X축으로 예를 들어서 1만큼 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예를 들어서 3만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점은 어디로 이동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거 쉽게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바로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그려보시면 돼요. 5,4니까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5,4라는 이 점을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가면 하나 가겠죠. 이렇게. Y축으로 3만큼 가면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요 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X축으로 1만큼 갔다면 X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서 1 더 간 거니까 6이 되겠죠. 맞아요? Y축으로 3만큼 올리니까 4에서 3만큼 가니까 7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X에다가 1을 더했고 Y에다가 3을 더해서 6,7이 된 거 보이세요? 네, 이게 평행이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냥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일반적으로 A, B를 이동하고 싶다. 얼마? X축으로 Y축으로 다시요. XY라고 할게요. X, Y를 이동시키고 싶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고 싶으면 그대로 X 더하기 A, 로 가고요. Y는 Y 더하기 B라는 점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이게 점의 평행이동의 가장 기본 원리죠. 어렵지 않으시죠? 연습해볼까요? 자, 봅시다. 이제 이것만 지우고 가볼게요. 만약에 처음에 제가 점을 이렇게 줬습니다. 0,0을 줄게요. 그 다음에는 X축으로 얼마나 갈 거냐면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X에다가 3을 더하고 하니까 3 되고 Y에다가 그대로 5 빼고 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점에다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더하고 빼고를 하면 결과적인 점이 나오고 우리가 눈으로 그래프 그려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 원리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의 평행이동 간략하게 보시고요. 이 내용 간단하게 우리 문제풀이로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가시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했어요. 원리도 쉽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보면서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봅시다. A라는 점이 있고요. 각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점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1을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는 거죠. 이제 편의상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화살표하고 X 땡땡 1, Y 땡땡 2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나요? 2,4가 되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요, 1,2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가고 싶다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0이 되겠죠? Y축으로 3만큼 가면 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유제 1번입니다. X, Y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X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간대요. 이렇게 가는 평행이동이래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점은 Y 마이너스 1이 되는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4라는 거는 어떤 점으로 가냐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하면. X 2 더하면 5가 되고요. Y 1 빼면 3이 되죠. 이게 정답.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2라면 역시 X축으로 2만큼 가니까 마3,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1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쉽게 점의 이동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2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가 너무 쉽다 느끼니까 아예 평행이동을 줄 때 5,-3을 2,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이라는 얘기가 X축으로 얼마나 가는 평행이동인 거예요? 마이너스 3 간 거죠. 맞아요. 그 다음 Y축으로는 얼마나 간 거예요? Y축으로는 7만큼 간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야 이게 나오니까. 그럼 이런 평행이동 시스템에 의해서 1,3이 옮겨지는 점은 누구냐는 거죠. 이제 문제 이해하셨죠?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3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7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유제 2번은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은요. 도형의 이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다는 거 했고요. 그중에서도 평행이동 중에서도 점의 평행이동만 지금 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행이동 중에서도요. 도형의 평행이동을 지금부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평행이동이 지금처럼 점을 이동할 수도 있지만 도형 자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죠. 맞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도형의 위치 자체는 변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단위원이라고도 하거든요.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의 가장 기본적인 원입니다. 그럴 때 이 원을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이 되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죠. 어떤 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만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1이 돼요. 여기가 1이 되는 건 왠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면 형태는 보존한다고 했으니까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의 1의 제곱이면 여기도 1의 제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 자, 이게 왜 이런지 볼게요. 모른다고 치고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원이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의미 자체가 X축으로 1만큼 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가니까 여기까지 갔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가라는 거죠. 그러면 1, 2만큼 갔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다시 원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서 이 위치에다가 다시 한번 원을 그려주시면 반지름은 똑같이 1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 아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된 원의 모양이 누구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중심이 몇 콤마 몇인가요? 1,2가 되죠. 맞습니까? 중심이 0,0이었던 원이 중심이 1,2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1, 2만큼 갔으니까 이 중심에 해당되는 점은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림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면
중심이 1,2인 원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렇죠. 불러보세요. 요거 보고. x-1의 제곱이었죠. 중심이 1이면. 여기가 2면. y-2의 제곱이었죠. 그냥 반지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으니까 1이고요.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요. 도형의 형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면 수학적으로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것처럼 보여져요. y 대신에 y-2를 대입한 것처럼 보여져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으면 x 대신에 x 반대로 집어넣고 x에다가 뒤에 거는 숫자 요거 부호를 반대로 그 다음에 y는 y를 집어넣고 뒤에는 숫자 반대로 집어넣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이동은 1, 2를 하는 건데 보여지는 모양이 그렇다고요. 이건 도형의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서 그냥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요걸 이해하셨다면. 아, 원이 이렇게 가는 거, 요거 발견하셨다면 아, 도형을 표현할 때는 반대처럼 표현이 되는구나.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하나만 좀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진행을 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라는 원이 있다. 그렇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싶다. 평행이동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x-1의 제곱, y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3 이렇게 된다고요. 원이.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2x 더하기 y는 1이다. 이런 직선이 있다. 응?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죠. 도형의 평행이동하고 있는 건데 도형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자. 어떻게 가라고요? 그쵸.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요. 반대로. y 대신에는요. y 플러스 아니죠.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는 1. 아시겠죠? 나머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 자리만 이제 바꿔치기 된 거죠. 그럼 2x, 이쪽은 y, 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2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정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반대인 것처럼 모양이 나타나는구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모양이 나타날 때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도형을 표현할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형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쓰면 도형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고 함수 표현이니까 뭐 H일 수도 있고 상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F를 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하나의 함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직선이었다면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이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는 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면 요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럼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렇죠.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x 대신에 x-a를 넣고 y 대신에 y-b를 넣어서 쓴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역시 문제를 풀 겁니다.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77쪽에 2번입니다. 다음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직선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y는 x 더하기 1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 거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얘예요. 만약에 5,4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동하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면 점은 어떻게 이동해요? 점은 6,6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더하니까. 맞죠? 근데 도형일 때는 요거 대신에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도형을 다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에 y-1을 넣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x-1을 넣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반대인 것처럼 보이게. 그런 다음에 y는 x 요거 없어지고 더하기 2 해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점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원을 x축 방향으로 이제 똑같이 적용하시면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y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고 1이 된다. 이제 익숙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3번입니다. 유제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의 내용을 얘기해 준 거죠.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하는 거야. 근데 원하는 건 요 직선을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이 직선을 쓰세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동시키면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고요. 다 그대로예요. 그 대신에 x 대신엔 x 플러스 4를, 맞아요? y 대신엔 y 마이너스 6을 넣는 것처럼 모양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2x, 그 다음에 여기 3y, 마이너스 3y 쓸게요. 근데 나중에 숫자를 모을까요? 8, 18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요. 17에다 더하니까 2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이렇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원리만 잘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문제도 어렵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습만 잘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이 원점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건 조금 조작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이 원을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이 원을 이동시키겠다는 건데 x축으로는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새로운 원이 되겠죠? 근데 이때 새로운 원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a, b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하실래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식을 잘 정리해서 중심을 알 수 있게 쓰셔야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거 바로 해도 될까요? x-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가도 돼요. 요거 두 개에서 3의 제곱, 맞죠? 3이 6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1, 2y니까.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오른쪽에 누군가를 더해야 되죠? 여기는 3, 3은 9가 필요하니까 뒤에도 9를 더하시고 여기는 1이 필요했었죠. 1, 1은 1. 그래서 여기도 뒤에도 1을 더해서 반지름은 제곱해서 10이 되는 이렇게 10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럼 10이 되겠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x축으로 얼마나 y축으로 얼마나 이동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거꾸로 들어가서 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생각하기가 좀 복잡하시면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여기 중심이 3,-1이죠. 그럼 중심을 이동시켜서 중심이 0,0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 도형의 이동이 아닌 점의 이동이 되죠. 그럼 훨씬 쉽죠. 원의 중심이 3-1인데 원의 중심이 0,0이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x축, y축으로 얼마나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점의 이동으로 가라고요. 점의 이동으로. 그러면 점의 이동은 단순하잖아요. 3에다가 a를 더한 게 이게 됐다는 거고 마이너스 1에다가 b를 더했다는 게 이게 됐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b는 1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얻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요. 도형의 이동이긴 하지만 중심만 이동시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단서로 잡고 옮기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의 중심을 알아내고 중심만 가지고 평행이동으로 다시 한번 a, b를 구한 그런 과정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까지 내용으로 일단은 평행이동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도형과 점의 평행이동을 제가 구분해서 해드렸는데요.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기본 그 내용은 같은데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이동시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모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아, 원리는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에 다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대칭이동 내용 넘어갈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해선 안 될 공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거짓말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 중 가장 안 좋은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공부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가 가장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 총 4가지 중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 그 첫 번째는 공부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멍 때리면서 책상에 앉아있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필기하기,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읽지 않고 글만 읽기, 이러한 공부는 제대로 된 이해를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만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는 매 순간순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좋아해서 그 과목만 공부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과목들은 문제를 풀어도 잘 풀리고 이해도 쉽게 돼서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매우 좋아하고 잘해서 상대적으로 못하던 영어를 공부하지 않고 수학만 항상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수능에서 영어를 못 받고 재수를 하게 되었지요. 이것을 재수할 때 깨닫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 결국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진정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부 4가지 중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남은 2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김다혁 선배가 제시해준 오늘의 팁입니다. 여러분 이런 팁들 잘 모아두시고요.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이제 그 다음 내용 대칭 이동으로 갈 거예요. 역시 쉽거든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에는요 3번, 4번으로 되어 있어요. 3번은 점의 대칭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엮어서 같이 할 거예요. 4번 도형의 대칭 이동. 왜 엮어서 같이 할 거냐면요.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아까 평행이동이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나타나는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다른 것처럼 나타났죠. 반대인 것처럼. 그런데 점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 아닌 대칭이동은요. 모양이 똑같아요. 마치 적용하는 그 방법을 똑같이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해서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우선 이것도 예를 들어 좀 볼게요. 제가 이번 시간 처음에 대칭이동의 의미는 한마디로 데칼코마니다 얘기했었죠. 종이를 접었을 때 그때 옮겨지는 그 점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칭이동은 반드시 축 혹은 대칭축, 말하자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혹은 대칭이 시키는 점이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예제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거냐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X축이라고만 쓰면 대칭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자, 그러면요. 한번 해볼까요? 1,2라는 거는 1,2니까 요 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대칭이동하라고요? X축 대칭이동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X축이니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 점에 찍히겠죠? 이게 맞습니까? 따라서 요 점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가 1,2였으면 1,-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1,2를 이동했더니 누가 됐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규칙 찾아보세요. 누가 변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이게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X축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는요. 반대로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개로 아랫부분은 지우시고요. 그러면 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5,3이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된다고요. 그러면 3,-7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7이 된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요 Y 부분만 X축 대칭하면 Y 부분만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X축이 아니라 Y축 대칭이면 어디가 바뀔까요? 그렇죠. X가 바뀔 것 같죠?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요 점을 Y축으로 대칭 이동한다? 그럼 누가 될까? 처음이니까 역시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해보시면 1,2라는 점은 여기 있고요. 요 점을 Y축에 대칭하시면 여기에 찍힙니다. 맞죠? 그럼 1,2를 마이너스 1,2로 대칭 이동됐다는 거 지금 아시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됐다는 거 아시는데 Y축으로 대칭 이동했더니 결국 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X가 바뀌었다는 거 느껴지시죠? Y축 대칭 이동을 했더니 반대로 X가 부호가 바뀌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대칭 이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완전히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원점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 점을.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쵸? 0xy에서 1,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이 원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요쯤에 찍히겠죠? 요것도 대칭 이동의 하나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가 1,2였으면 이 점은 뭐가 될까요? 그쵸? 이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아래로 2만큼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지 않겠냐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답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결국 누가 바뀌었어요? 둘 다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점 대칭 시킬 때는 두 개의 보호를 다 바꾸는구나. 그럴 법한 게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먼저 X축으로 이동을 시키세요. 우선 원리가 X축으로 먼저 대칭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Y축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두 번 다 거친 거죠. 그게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둘 다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도형도 대칭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도형의 대칭 이동도 그럼 그대로 그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 해볼까요?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다시요. X축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따라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리고 Y 대신에만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넣는 거죠. 응? 그러면 어떻게 답이 되냐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는지. 다시. Y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누구 보호 바꾸라고요? X의 보호를 바꾸세요. 응? 그러면은 X만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이거죠. 뭐 마이너스가 X에 있는 게 싫으시면 마이너스를 다 곱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원점 대칭이다. 그럼 둘 다 바꾸는 거죠. 따라서 X에도 마이너스고요. Y에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또 다 그대로예요. 여기 곱하기 있고 빼기 4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셋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4라고 정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게 좀 더 좋은 답이긴 하죠. 따라서 도형은요. 똑같이 점하고 적용하시면 돼요. X축 대칭 반대로 Y 보호 바꾼다. Y축 대칭 반대로 X 보호 바꾼다. 원점 대칭 둘 다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문제풀이 가기 전에 우리 원도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보통 원을 대칭 이동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도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드려 볼게요. 아이고, 는 1이다. 그럼 이거 대칭 이동 해보죠. X축 대칭이다. 어떻게 갈까요? 그쵸? Y의 보호 바꾸시고요. 지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시작할까요? 자, X축 대칭이면 Y의 보호 바꾸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죠? 이것도 다 그대로. 그럼 Y만 보호 바꾸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이게 Y 더하기 1의 제곱과도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은요. X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넣으시고 그때 제곱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니까 정답은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X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다음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넣으시고요. 마이너스 Y 넣은 다음에 나머지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이건 X제곱이고요. 요거는 Y 더하기 1의 제곱과도 같네요. 그 다음에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을 이동시킬 때도 똑같이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문제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은 원리가 평행 이동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여러분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3번 보시죠.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X축, Y축, 원점. 3개 해볼게요.
자, 그럼 X축 대칭하면 누구 보호 받거라? Y 보호 받거라. Y축 대칭은 X 보호 받거라. 원점 대칭은 둘 다 받거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요. 마찬가지죠? X축 대칭은 Y 보호 받거라. 바꿀 게 없네요. 그대로 0. Y축 대칭은 X의 보호 받거라. 2,0. 원점 대칭은 둘 다 받거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제 5번입니다. P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이거래요. 자, 시작할게요. P가 누군지 모르니까 XY로 두세요, 일단은. 근데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Y축 대칭을 시키겠대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대요. 알겠어요? 그럼 시작할까요? X축 대칭시키면 Y 보호 바꾸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축 대칭시키면 X 보호 바꾸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이거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고요. Y는 2가 되니까 애초에 주었던 P라는 점은 마이너스 4,2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안 빠르죠? 자, 그 다음 유제 6번입니다.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또 가볼까요? 3,2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대칭을 시키겠대요. 그럼 여기 나오겠죠? 근데 이 점을 다시 원점 대칭을 시키겠대요. 그럼 Q라는 점이 나오겠죠? 그럴 때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활용했죠? 가볼게요, 먼저. X축 대칭 시키면 누구 보호 바꾸라고요? Y의 보호 바꾸라고요. 원점 대칭 시키면 누구? 다 바꾸라고요. 요거에서 원점 대칭이니까 두 개의 보호를 다 바꾸죠. 그리고 나면 PQ의 길이니까 앞에 거끼리 빼요. X끼리 빼서 제곱하면 6이 나오죠. 6, 6에 36. 그 다음에 뒤에 거끼리 빼서 제곱하면 4, 46이죠. 따라서 루트 50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4 곱하기 13이니까 이 루트 13이 되나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도형과 점의 대칭 이동까지 설명을 끝냈고요. 문제는요, 점의 대칭 이동까지만 풀었습니다. 일단 복습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도형의 대칭 이동 연결해서 문제풀이 할 거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 풀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교재 확인하시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 정답도 확인하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최은진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